안녕하세요. 병원동행 매니저 4강에서는 병원동행 서비스의 나라별 비교,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별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미국의 병원동행 서비스의 정책과 장단점,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동행 서비스 정책인데요. 지금 보시면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응급 의료 동행입니다. 뭐냐면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 119와 같은 911 등의 앰뷸런스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미국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 건데요.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시는 분들,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 비용과 혹은 응급 수송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보험과 미국의 보험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과 사보험을 이용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 자체가 제한적이고 혹은 충분하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고가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비응급 의료 동행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수송, 입원 수술, 사망 처리,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오히려 큰 비용이 아닌 조금 더 줄여서 비응급 상황일 때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동행 서비스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연간 400만에 달하는 환자분들이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에 방문을 제한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도 진료 일정에 대한 혼란으로 연간에 발생하는 손실이 17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기관은 방문했을 때 당일 진료를 볼 수 있다, 진단과 진료까지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만큼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의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의사를 만나서 미팅을 한 다음에 치료까지 오늘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놀라움과 부적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하나 찍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넥스트, 다음에 방문을 해서 치료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도 다음 날이나 다음 주가 아닌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층이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NEM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그리고 장애 인구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치료를 받으러 가자, 이게 아닌 꾸준히 방문을 하고 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의료기관 밀집 도시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요양시설을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인구도 어느 지역으로만 밀집되는 형태를 아무래도 줄여주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NEMT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 우리 미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동 수단을 제공을 함으로써 거리 때문에 혹은 교통수단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검사 꾸준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전사가 필요하고 의료 승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동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응급 상황을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환자 의료 상태, 장애 여부, 이동거리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죠? 네. 여기에서 단점을 보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특수 운송수단이나 응급 상황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휠체어까지, 이 보조기구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송수단이 준비가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병원 진료 자체가 워낙에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 방법 자체가 많이 까다롭다 보니 예약과 대기 시간이 워낙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제공 비용이. 그래서 일부 고객들한테는 대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단점은 지방이나 원격, 일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특정 지역 범위 안에서만 대도시에서 혹은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근방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음으로써 재활을 통해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병원인데요. 한국의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에 해당하는 곳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고 스스로 나 열심히 돌아가고 싶어, 복귀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자들이 실제로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치료하는 것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3주 정도 병원에 머문다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분들은 그 이상 되겠지만 일반적인 노년층과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은 3주에 해당을 하는데 퇴원 후에는 방문 진료만 하는 전담팀까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 노년층에 대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이미 이 방문 진료나 치료에 대해서 간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형태인데요. 방문 진료, 간호, 재활, 심지어 치과 진료까지 지역에서 토탈로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민간업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혹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라는 것이 한정적이고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의료를 제공한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동행을 하고 케어를 한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의료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병원, 의료기관에 방문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재택 방문 진료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령사회 19%, 2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족함이 재활, 돌봄, 재택의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고령화 인구들이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나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서비스 자체가 주변 환경들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복장이나 아니면 환경, 시설들이 카페처럼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 가정처럼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심화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동행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비응급 의료 동행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위드메이트에서 2015년 병원 동행 서비스 실시간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창업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결국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의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비응급 의료 동행 시장은 연 평균 성장률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해마다 7%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2024년에는 5조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상승세는 더더욱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바우처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직은 폭넓게 확대가 된 건 아니고요. 몇몇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를 통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을 부담을 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한테는 그 금액 자체가 그냥 개인에게 받는 것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의료 동행 서비스를 고려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이 업무 중에 갑자기 이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보다는 이 복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업무는 업무대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혹은 내 자녀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는 회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미국 우리 비응급 동행 서비스, 다른 점을 한번 볼 텐데요. 미국은 정부 주도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응급 의료 동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만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조하고 그 안에서 의료진과의 소통까지 같이 대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 소통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다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리, 감독, 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단과 이동에 집중을 하는 것을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과 이동, 그리고 그 물리적인 안정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병원을 동행 서비스로 특화된 플랫폼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위드메이트도 있고요. 고위드유도 있고요. 그리고 모시미, MD, 에스코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밖에도 더 많은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자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역에 맞춰서 매칭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손실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고령층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방문, 치료, 간호, 그리고 관리까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예 세팅을 하여 케어를 하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자체의 병원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